말씀드릴 거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쭉 진도 보면서 느꼈던 거 그냥 세 가지 포커싱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은 그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해부, 어렵지 않은 해부학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몸에서 튀어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구조인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얼굴에서 입체적으로 가운데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어렵다. 피라미드처럼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숨을 쉬는 역할을 하는데 코로 숨을 쉬는 것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각각 50%씩 담당을 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양질의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입을 통하면은 다이렉트로 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전달돼서 생명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코를 통해서 들어오려면 튜브처럼 10에서 12cm 긴 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워밍되고 그 다음에 필터링되고 그 다음에 휴미디피케이션, 즉 뭐냐면 촉촉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비염이에요? 축농증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코 막히고 콧물 재채기면 비염인데 이게 잘 낫지 않고 나중 지나니까 노란 코가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안면부 통증이 있다면 축농증으로 간거다 있어요. 오늘 제일 에피소드 1의 중요한 의미는 비염이 방치되면 축농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의 상부 3분의 1은 뼈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연골로 되어 있다. 연골 중에서 가운데는 코를 갖다가 지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퍼라테럴 카트리지, 그 다음에 아래 코 밑에 쪽은 볼을 갖다 유지하고 콧볼을 유지하는 로어라테럴 카트리지입니다. 코뼈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뼈 자체는요, 코뼈 자체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안면골에서 올라와서 형성된 물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오른쪽하고 왼쪽을 나누어주는 구조가 그 유명한 비중격이라는 구조인데요. 비중격이 뭐냐면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쪽에 유니언돼 있어요. 여기 접합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부분이 합의각기, 중비각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중격을 갖다 측면에서 본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비중격은 한 판으로 되어 있으면은 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5가지의 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접합으로 들어갈 적에는 일부 뼈는 왕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일부 뼈는 성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삐쳐나오게 되죠. 이게 비중격 만국증입니다. 실제적으로 선천적인 원인하고 그 다음에 외상에 의한 비중격 만국의 원인은 7대3 정도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중격을 제거를 하고 봤을 적에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사골동염이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눈이 떠보내지고 아픈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상악동이라고 광대뼈가 아프고 이가 아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비중격 만국증하고 비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수술을 해야 되죠. 자, 이쪽 뼈는 똑바로 되어 있죠. 이쪽 뼈는 과도하게 고정해서 휘어져 있습니다. 비중격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비중격 만국증이라는 건 뭐냐? 휘어진 걸 바로 잡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냐면 꼭 여쭤봐요. 환자분들이 뭐라고 여쭤보냐면 어떻게 수술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겁니다. 코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예요. 뭐냐면 이 부분이 비중격의 선단부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죠. 상처가 나지 않게 들어가서 이 부분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 뭘 보여주면 수술 후에 항문은 변환되지 않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자, 그렇지만 안에 있는 구조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효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나사렛 병원에 와서 첫 번째로 수술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비중격 만국증에 있는 분인데 축농증이 생겼어요. 개인 로컬 병원에서 3주간 약을 썼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입원해서 약을 항생제 치료, 소염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전이 됐고 신뢰가 쌓여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약으로 하려면요, 약으로 말리려고 하면 3달 걸려요. 3달. 두 번째 얘기는 앞에 에피소드 1은 해부학으로 접근을 했고요. 에피소드 2는 이번엔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려 합니다. 그게 공기역학이라는 거거든요. 코 안에서 그런 게 작용하냐 하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호흡역학이 됐고, 에피소드 2의 이야기는 호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코 환자, 이거 보기 힘든 자료거든요. 왜냐면은 코 하는 의사한테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 잘 안 오죠. 귀 때문에 오는데 거울을 보듯이 되칭이 된다고 그래요. 공기가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평생을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콧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거 지금 뭐냐면 코를 뚫어놔서 그렇죠. 쟤는 이게 막혀져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숨을 쉬냐면 이쪽으로 숨을 쉬게 되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공기가 5인데 갑자기 7, 8이 들어오니까 안에서 불탕이 일어나죠. 이건 뭐냐, 코가 막히게 된다고요. 다음. 자, 그래서 이 에피소드 2의 결론입니다. 코골이로 인해서 뭐냐면 돌연사도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같이 못 자, 시끄러워. 나도 피곤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중격 만곡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본인도 다른 사람한테 좋다라는 얘기.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이 얘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에피소드 3인데 비중격 교정술을 하면 코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비중격 수술을 갖다 엄청 해댔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재발되고 문제가 되냐면 이게 훌렁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게. 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비밸브 협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밸브 협착을 갖다 교정하는 게 비밸브 재건인데요. 비밸브 재건을 할 때 저 모양까지 좀 같이 손보는 건 어떨까? 이 소리, 이게 기능코 수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려고요. 이게 어퍼 라터럴 카틸리지, 그리고 비중격의 선단도, 그리고 비강저, 합의각계의 선단도 이루어지는 부분을 코로 숨쉬는데 제일 중요한 비밸브라고 하고요. 비밸브 각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10에서 15도 정도가 돼야지 원활한 공기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이게 10도 이하가 됐을 적에는 코 막힘이 해결이 안 되고 비중격을 교정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밸브 재건이라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밸브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면 비밸브 재건술을 해야 돼요. 그럼 비밸브 재건술이 어떤 건데 이렇게 많아요. 자, 즉 여기 개념 뭐냐면 숨을 쉬었더니만 콧볼이 주저앉더라라는 소리죠. 그건 비중격에 상관없이 콧볼을 주저앉지 않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팀목을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저앉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주는 방법도 있고, 다음. 자, 이렇게 림처럼 대주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실로 당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자, 이거같이 나비 날개 피듯이 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건 잘라서 뒤집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자, 이렇게 스패닝 펼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숨쉴 적에 하는 거는 비중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걸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비밸브 재건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능코 하는데 기능코가 뭔지, 기능코는 이 코가
이 기능이 뭐냐면은 역기를 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코로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잘 하고 라이너 플러스 때 코 모양을 변형시켜서 이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좌시게 하고 모양도 이쁘게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저한테 오는 케이스는 모양을 위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숨쉬기 위해서 오는데, 자, 이 환자분은 뭐냐면 코가 이렇게 매부리가 처진 코입니다. 왜냐하면 매부리가 있으면은 시계에서 저기 골격이 왕성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자라거든요. 피부로 밀트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부리 제거하고 화살표로 견뎌놓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계속 코가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대학 가자마자 수술을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창출됐어요. 또 골절이 돼가지고요. 얘는 코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저희가 하면서 모양도 좀 같이 잡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골절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별도 협착이 오고요. 비중격이 휘거든요. 다 같이 잡아야 될 거죠. 그러면 이게 저기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남자들은 그거 넣는 거 안 한다고. 그래서 IS에서 비중격이 연골로만 해가지고요. 그거 보면 좀 잡아보고 있어요. 자, 이거 축구 선수인데 저 부러지고 좀 잡았습니다. 자, 핀거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은 이제 개념이 처음에 프리리미너리 컨셉, 두 번째는 웰베잉 컨셉, 지금은 워라벨 컨셉 이 정도 해본 거예요. 옛날에는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고, 두 번째는 남들 피해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내 자존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든 시작은 비종교 걱정하고 비용에서 시작하고 나사렛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